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마음속 깊이 품고 있지만 쉽게 꺼내지 못하는 이야기,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건 바로 남성과 여성의 리듬 차이, 그리고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주는 우리의 무의식적인 습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아름답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불안과 상처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반응과 마음의 신호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구조가 다르고 호르몬의 흐름이 다르며 신경의 반응 속도와 감정의 진폭까지도 전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내 기준으로 판단하며 오해 속에서 살아갑니다. 남성의 몸은 매우 단순하고 직선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 자극이 주어지면 뇌의 시상하부가 바로 척수로 신호를 보내고 혈류가 음경으로 집중되며 짧은 시간 안에 반응이 완성됩니다. 그 결과 빠른 고조 그리고 급격한 이완이 이어지죠. 여성의 몸은 그 반대입니다. 자극이 들어오면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신뢰, 기억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뒤에야 서서히 몸이 열리고 혈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여성의 몸은 안정을 조건으로 삼기 때문입니다. 즉,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반응합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사랑을 시작하면 둘은 마치 다른 박자의 음악을 함께 연주하는 것처럼 엇박자를 냅니다. 한 사람은 이미 최고조에 이르렀는데 다른 한 사람은 이제 막 첫 음을 울리려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부, 많은 연인이 우린 이제 맞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건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리듬이 어긋났을 뿐입니다. 리듬은 다시 맞출 수 있습니다. 단 기다림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빠른 속도의 경쟁이 아니라 느린 호흡의 동행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들의 첫마디는 언제나 비슷했습니다. 박사님, 예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몸이 제 마음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존심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신체의 기능이 약해졌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깊은 상처, 즉 존재로서의 자신감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기부전이란 단어는 참 잔인합니다. 그건 단순히 한 기관의 기능 저하가 아니라 한 인간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흔드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단지 약물이나 기술의 부족으로만 바라보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문제는 혈류가 아니라 신호의 단절입니다. 몸과 마음의 연결이 끊어져 버린 것이죠. 이 신호를 다시 잇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을 실패자로 규정하는 생각을 멈춰야 합니다. 몸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지만 마음이 다치면 어떤 치료도 소용이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당신은 늙었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리듬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지만 감각은 늙지 않습니다. 단지 그 감각을 깨우는 방식이 달라질 뿐입니다. 예전엔 본능이 먼저 움직였다면 이제는 감정과 신뢰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건 결코 퇴화가 아니라 진화입니다. 남성의 몸이 젊을 때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깊은 교감으로의 전환이 시작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성급한 증명이 아니라 섬세한 조율입니다. 여성의 리듬은 느립니다. 그 느림 속에는 감정의 층 기억의 결신뢰의 온도가 존재합니다. 그 모든 요소가 따뜻하게 정렬될 때 비로소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이 리듬을 무시하면 남성은 자신이 거절당했다고 느끼고 여성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리듬을 이해하면 남성은 기다림 속에서 자신감을 되찾고 여성은 안정 속에서 감각을 회복합니다. 이건 단순히 육체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과도 닮아 있습니다. 서두를수록 놓치고 기다릴수록 깊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의 리듬이자 인간의 순환입니다. 실제로 뇌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의 흥분은 교감신경의 급격한 활성화로 시작됩니다. 반면 여성의 흥분은 부교감신경의 안정에서 출발합니다. 즉, 남성은 긴장할수록 반응이 커지고 여성은 안정할수록 반응이 깊어집니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구조입니까? 이 구조를 모르면 남성은 더 자극적으로 더 강하게 접근하려 하고 여성은 그럴수록 마음을 닫습니다. 그래서 진짜 관계의 열쇠는 강도가 아니라 조율입니다. 남성의 긴장과 여성의 안정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두 사람의 몸은 같은 언어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기술이 아닙니다. 기술은 순간을 만들지만 리듬은 관계를 지속시킵니다. 저는 오랜 시간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 번이라도 살아 움직였던 근육, 한 번이라도 피를 흘렸던 혈관, 한 번이라도 떨렸던 신경은 다시 그 기억을 불러낼 수 있습니다. 그 회복의 시작은 늘 같습니다. 자신을 믿는 마음, 그리고 기다림. 인간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그리고 마음보다 훨씬 솔직합니다. 마음이 괜찮다고 해도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몸이 괜찮다고 해도 마음은 이미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그 신호를 무시하는 일이 많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이 정도는 나의 탓이지. 그 말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변화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볼 때 발기력의 저하는 단순한 남성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몸 전체의 순환력 혈관 건강,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의 리듬을 잃은 상태입니다. 혈관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혈관은 언제나 당신의 생활 습관을 기억합니다. 담배를 피웠던 날들, 밤을 새운 날들, 스트레스에 떨었던 밤들. 그 모든 순간이 혈관의 벽에 고스란히 새겨집니다. 혈관이 굳어지고 피가 흐르지 않으면 남성의 몸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발기는 혈관이 보내는 가장 예민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심장보다 먼저 반응하고 뇌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합니다. 즉, 발기력은 단지 성적 기능이 아니라 순환 건강의 거울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 세 가지 질환은 남성의 혈관을 가장 빠르게 노화시키는 삼각형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굳고 산소와 영양분이 도달하지 않으면 신체의 어느 부위보다도 먼저 해면체 혈관이 반응을 멈춥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이를 남성 기능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약으로만 해결하려 하고 자존심으로 버팁니다. 그러나 진짜 해결책은 약이 아니라 순환의 회복에 있습니다. 심장은 펌프입니다. 하지만 그 펌프의 끝에서 압력을 유지하고 피를 붙잡는 건 바로 골반 근육과 해면체 혈관입니다. 그 근육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피는 들어와도 머물지 못합니다. 들어온 피가 단 몇 초 만에 빠져나가 버리면 몸은 반응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피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근육은 기억하는 조직입니다. 한 번이라도 수축했던 근육은 다시 자극을 받으면 반응을 기억해냅니다. 이건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단순하지만 강력한 루틴을 권합니다. 하루 한 번 단 10분, 호흡과 함께 골반 근육을 깨우는 연습입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배를 살짝 당기고 고환을 복부 쪽으로 끌어올리는 느낌으로 안쪽을 조이세요. 그 미세한 긴장감이 바로 해면체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엔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일주일 아니 며칠만 지나도 몸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복부가 따뜻해지고 혈류가 다시 돌고 몸의 감각이 돌아옵니다. 그때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다시 내 말을 듣는 느낌이에요. 그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이 일을 왜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깨닫습니다. 근육이 깨어나면 피가 돌고 피가 돌면 감각이 돌아옵니다. 감각이 돌아오면 자신감이 돌아옵니다. 이건 단순히 신체의 기능 회복이 아니라 삶 전체의 리듬이 다시 깨어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발기는 단지 성의 신호가 아니라 생명력의 순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피가 흐르면 대화도 흐릅니다. 그것이 인간의 리듬입니다.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한층 더 섬세합니다. 자극보다 중요한 것은 정서적 안정감입니다. 여성의 뇌는 감정과 생리적 반응을 함께 조율합니다. 즉,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다는 신호를 받을 때 비로소 뇌가 몸에 괜찮다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물질은 흔히 신뢰 호르몬이라 불리죠. 서로의 피부가 닿거나 눈을 마주치거나 따뜻한 말을 건네는 순간에도 분비됩니다. 이 옥시토신이 많을수록 여성의 몸은 더 쉽게 이완되고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며 감각이 깨어납니다. 반대로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코르티솔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 호르몬은 심박수를 높이고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즉 몸을 위기 상태로 바꾸어 버립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자극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몸은 방어 모드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성은 불안하거나 긴장한 상태에선 아무리 자극을 받아도 반응이 느리거나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심리의 문제가 아니라 완벽하게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남성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성의 몸은 설득이 아니라 안정에 반응합니다. 그녀가 느리다고 혹은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식은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몸이 아직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부드러운 시선 여유 있는 호흡, 이 모든 것이 신체적 반응보다 먼저 작동하는 심리적 스위치입니다. 많은 커플이 이 단계를 건너뛰려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요. 하지만 그렇게 서두를수록 몸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여성의 몸은 기다림 속에서 열린다는 사실. 이건 단지 은유가 아니라 혈류와 신경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와 기다림은 결코 소극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건 상대의 리듬에 귀를 기울이는 가장 적극적이고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남성이 기다려줄 때 여성의 몸은 그 신뢰를 느끼고 스스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호흡 맥박천이 서로의 리듬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교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오해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성은 나는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여성은 나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당신들은 단지 서로의 리듬을 잊었을 뿐입니다. 그 리듬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몸은 기억하고 있고 마음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놀라울 만큼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작은 숨결 하나, 미세한 근육의 움직임 하나에도 신경과 혈관 호르몬이 동시에 반응합니다. 이건 단순한 생리작용이 아니라 생명의 리듬입니다. 그리고 남성의 활력 또한 이 리듬의 일부입니다. 몸이 조용히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언젠가 그 리듬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회복의 시작은 늘 같습니다. 자신의 몸의 리듬을 다시 듣는 것. 저는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숨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숨을 들이쉬는지도 내쉬는지도 모르고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은 생명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순환입니다. 호흡이 얕아지면 혈류가 줄고 혈류가 줄면 감각이 사라지고 감각이 사라지면 자신감이 무너집니다. 이 단순한 연결이야말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중요한 고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고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수십 년 동안의 임상 경험을 통해 단순하지만 강력한 회복 루틴 3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호흡과 근육을 연결하는 루틴. 둘째, 심리적 긴장을 풀고 감각을 되살리는 루틴. 셋째, 관계 속 리듬을 맞추는 커플 루틴. 이 3가지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집에서도 나이와 상관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먼저 호흡과 근육을 연결하는 루틴입니다. 이건 남성의 해면체 근육과 골반저 근육을 깨우는 훈련입니다. 근육은 피를 붙잡고 피는 생명을 붙잡습니다. 이 근육이 살아나면 혈류가 다시 돌고 감각이 깨어나며 자신감이 되살아납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입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하복부를 안쪽으로 살짝 끌어당기세요. 그리고 고환이 배 쪽으로 올라오는 느낌을 느껴보세요. 그 미세한 긴장감이 바로 근육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억지로 조이지 말고 숨과 함께 움직이세요. 숨을 들이쉴 때 근육이 올라가고 내쉴 때 근육이 천천히 이완됩니다. 이걸 하루에 10번 단 10분만 꾸준히 해보세요.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더라도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따뜻해지고
보름쯤 지나면 감각이 돌아오는 걸 느낄 겁니다. 근육은 잊지 않습니다. 한 번이라도 움직였던 패턴을 다시 자극하면 그 기억은 반드시 되살아납니다. 두 번째 루틴은 심리적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긴장 상태에서 관계를 시도합니다. 오늘은 꼭 성공해야 한다. 이번엔 괜찮아야 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몸은 경직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혈관은 수축하고 피는 말초로 가지 않습니다. 즉, 마음이 긴장하면 몸은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스스로를 평가하지 말고 몸이 보내는 감각을 그냥 느끼세요. 그게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몸이 말을 걸어올 때 들어주십시오. 우리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가슴이 답답하다면 그건 스트레스의 경고이고, 숨이 짧다면 몸이 쉬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됩니다. 세 번째 루틴은 커플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남성은 빠르고 여성은 느립니다. 이 차이는 절대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할 수 있는 완벽한 균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커플이 상대의 속도를 모르고 자신의 속도만 고집한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증명하려 하고 여성은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이 두 감정이 엇갈리는 순간 교감은 끊어집니다.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호흡입니다. 호흡이 맞지 않으면 대화도, 감정도, 리듬도 어긋납니다. 그래서 저는 커플에게 공명 훈련을 권합니다. 서로 마주 앉아 호흡을 맞춰보세요. 한 사람의 들숨에 맞춰 다른 사람도 함께 들이쉬고 한 사람의 날숨에 따라 함께 내쉽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이어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뇌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옥시토신이 분비되고 심박동이 동기화됩니다. 몸의 리듬이 서로를 기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매일 반복한 커플은 몇 주 만에 관계의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대화가 늘어나고 서로의 표정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 신경계 수준의 회복이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리듬을 통해 안정감을 느낍니다. 심장, 호흡, 혈류, 뇌파 모든 것이 리듬입니다. 그리고 사랑 또한 리듬입니다. 노년의 사랑이 왜 아름다운지 아시나요? 그건 속도가 느리기 때문입니다. 젊음의 사랑이 불꽃이라면 노년의 사랑은 불씨입니다. 불꽃은 타오르다 꺼지지만 불씨는 오래갑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천천히. 이건 의학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성적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대신 정서 호르몬인 옥시토신과 세로토닌이 늘어납니다. 즉, 신체적 쾌감보다 정서적 안정감과 교감이 중심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새로운 형태의 사랑을 배운다는 뜻입니다. 삽입이 전부였던 시절에서 이제는 손을 잡는 온도 함께 있는 시간, 서로의 눈빛이 주는 안정감이 중심이 되는 시절로 옮겨가는 것. 그건 퇴보가 아니라 성숙의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저는 이제 끝난 걸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몸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핵심은 강한 약이 아닙니다. 꾸준함 순환 그리고 이해입니다. 몸은 자극보다 리듬에 반응합니다. 꾸준히 숨을 느끼고 근육을 깨우고 상대의 속도를 맞춰주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한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루틴은 단지 남성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서로의 리듬을 이해하고 맞추는 과정은 결국 두 사람 모두의 삶을 바꿉니다. 삶이란 결국 관계의 총합입니다. 그 관계가 따뜻할수록 건강도, 자신감도, 행복도 함께 자랍니다. 몸의 리듬은 마음의 리듬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의 숨을 느끼고 몸의 신호를 들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혈류를 바꾸고 당신의 감정을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바꿀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세상을 느끼는 속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자극에 반응하고 나이가 들수록 울림에 반응합니다. 그 울림은 상대의 손끝에서 한마디 말에서
혹은 함께 걷는 그 조용한 시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의 사랑은 기술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온도는 숫자가 아니라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천천히 쌓이고 쉽게 식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명확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줄어들면서 공격성이나 성적 긴장감은 낮아지고 대신 감정적 공감 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이 증가합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이 줄어들지만 그 대신 신체의 자율 조절 기능이 강해집니다. 즉, 둘 다 자극의 시대에서 조화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종종 이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고, 예전처럼 강하지 않다고 스스로를 평가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대 퇴화가 아닙니다. 그건 관계가 더 깊이를 배우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 배웠던 사랑은 즉각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눈빛 하나, 손끝 하나에 심장이 요동쳤죠. 하지만 나이 든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느린 리듬 속의 안정감입니다. 젊음의 사랑이 폭발이라면 성숙한 사랑은 파도입니다. 한 번의 강렬함보다 수많은 작은 물결이 쌓여 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다는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종종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남자는 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강함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합니다. 이제 강함이란 단단함이 아니라 지속력과 따뜻함입니다. 몸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대신 마음이 길게 이어져야 합니다. 그건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수많은 남성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모두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부끄러움 말할 수 없는 좌절감, 그리고 두려움. 하지만 몇 달의 루틴과 대화를 거치면 그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믿게 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마다 확신합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회복된다. 인간의 몸은 마음의 신호를 듣습니다. 불안하면 근육이 굳고 평안하면 혈관이 열립니다. 이건 수많은 연구에서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회복의 출발점은 기술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신뢰는 단 한 번의 말로 쌓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의 시선으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말보다 먼저 눈으로, 손끝으로, 호흡으로 서로를 존중해 주세요. 노년기의 사랑을 연구하다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육체적 변화보다 훨씬 큰 차이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젊을 때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가를 묻지만 나이가 들면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습니다. 사랑이란 결국 이해의 총합입니다. 이해가 깊을수록 관계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가는 관계는 결국 건강을 지켜줍니다. 실제로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친밀감이 높은 부부는 혈압, 심박 수면의 질이 월등히 좋습니다. 서로의 손을 자주 잡는 사람일수록 노화 속도도 늦어집니다. 이건 낭만이 아니라 의학적 데이터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의 시작은 관계에서 온다. 음식이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관계의 온도를 돌봐야 합니다. 마음이 차가우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면 평범한 밥 한 그릇도 보약이 됩니다. 몸은 결국 마음의 언어를 따릅니다. 그래서 사랑이 건강에 가장 강력한 비타민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히 성의학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필요한 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는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관계를 살리고 그 관계가 당신의 삶을 다시 빛나게 만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너무 늦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당신의 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몸은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신호를 들어줄 마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몸을 믿는 순간 그 믿음이 혈류를 바꾸고 근육을 깨우고 감각을 되살립니다. 몸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짜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단 한 가지 약속만 하세요. 나는 내 몸의 말을 듣겠다. 그 약속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단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몸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빠릅니다. 하지만 관계는 느릴수록 깊어지고 사랑은 천천히 익을수록 오래갑니다. 당신의 속도를 늦추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은 이미 충분히 노력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노력에 휴식과 온도를 선물할 시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울림으로 남았기를 바랍니다. 몸은 언제나 마음의 언어를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 그 언어를 다시 꺼내세요. 조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그게 진짜 회복의 리듬입니다.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성의학 및 관계 심리 전문가 이수연 박사였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또 다른 누군가의 회복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가 다시 건강하게 순환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